네, 안녕하세요. 네, 압도적인 경찰대 편입영어 1타 이웅윤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합격생들을 데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건데요. 같이 한번 어떻게 공부를 했고 1년 동안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강의의 특징들 이런 거 소개를 드릴 거고요. 합격자들 소개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경찰대학교 편입영어 인강이랑 현강 통합 1타고요. 그리고 2022년, 23년, 24년 총 3년 동안 항상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8명, 12명, 올해 15명 최종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치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강남 균형 플러스 추상위권에서 강의를 하고 했었고 지금은 강남 단과와 신촌 단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 소개를 드리면 자연계와 인문계 그리고 경찰대학교 전문 과정을 모두 다 별개로 운영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른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대 편입영어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미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선의의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 안에서 시험은 다 나올 겁니다. 제 교재에서 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항상 가장 많은 기출 분석, 철저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가장 기출과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학원에서 자소서를 따로 이제 첨삭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집중해서 받으시는 거를 매우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또 여러분들은 제 학생이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경찰대학교 편입 면접 기출. 당연히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대 학교 면접장에 가면 교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붙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랑할 과정입니다. 주일 시리즈인데요. 자,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매주 치거나 매일 치게 될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3년 동안의 합격생들의 성적과 여러분들의 성적을 비교하시게 될 겁니다. 자, 계획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 1, 2월, 3, 4, 5, 6, 7, 8월 달 동안에는 매주 한 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 그리고 11월 달에는 매일 시험을 봅니다. 총 24회, 그리고 직전 특강의 경우에는 6회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신다. 그래서 누구보다 실전 연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험은 3년 동안 합격생들이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생들의 점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을 치고 나면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점수, 오답, 정답, 그리고 정답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 여러분들의 백분율, 반내, 석차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면 10분 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몇십 회 동안 시험 쳤던 거에 대한 추이가 나오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강점인지 단점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우리 모의고사는 첫 해 때 모의고사입니다. 1등부터 10등이었고요. 노란색이 1차 합격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직전 날을 보는 시험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 가는데 이 시험에서 1등부터 10등 했던 친구들 중에 노란색이 1차 합격생, 그리고 그 중에 파란색이 최종 합격생입니다. 자, 다음 해입니다. 2023년에는 1등부터 15등 학생이 늘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15등까지 중에 노란색이 1차 합격생, 그리고 파란색이 최종 합격생입니다. 그리고 올해죠. 이거 색깔을 안 바꿨네요. 막 최종 합격생을 알게 돼서. 자, 요 친구들이 1등부터 15등 중에서 1차 합격생이었고 이 중에 최종 합격생이 나와서 15명이 최종 합격을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되시면 22년, 23년, 24년, 여러분들은 25년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더해질 겁니다. 같은 시험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1.1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제가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수정은 조금씩 하지만 큰 틀은 유사하거든요. 여러분들 합격생과 점수를 비교할 수 있고 첫 해 때 1등 평균, 1등 평균, 1등 평균이죠. 여러분들은 이번에 몇 점이 될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나와야 되겠죠. 100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 데이터를 다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합격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합격생들은 크게 1, 2, 3, 4. 4개 조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꽤나 오랫동안 경찰대를 목표로 준비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3번의 준비를 통해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준비를 통해 합격했던 친구들도 있고, 많이 불안했던 친구들입니다. 불안해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부하시면서 불안한 게 있으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줬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가장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붙을 수 있었는지, 충분한 공부량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황하던 친구입니다.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이랬다가 결국 저한테 돌아온 친구고요. 이 친구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친구들은 둘 다 명문대 출신이고 공부 잘했던 친구입니다. 처음부터 완성형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완성형인 경우에는 제 수업에서 무엇을 들을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형 친구들은 뭐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박수와 함께 합격생들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랑스러운 2025년 대비 합격생들을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네요. 앉으시면 돼요. 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 2, 3, 4조로 여러분들 각각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이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들을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장에 와 있는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꼽아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번 학생. 그 마이크 잡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대답 한번 해주세요. 1번 학생. 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합격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은 일단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면 제일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되게 좋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고,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경찰대 편입학 시험을 계속 응시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저랑 공부를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막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것 같았고, 그리고 되게 약간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공부를 1년, 2년, 3년 이렇게 지속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되게 즐겁게 잘 극복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보완점 이런 걸 잘 이제 찾아서 잘 해냈고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고득점을 받은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1차 때, 2차 때, 3차 때 불합격했을 때 그때마다 심정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차, 2차, 3차 다. 1차는 워낙 그 기출도 없고 어떤 시험인지도 몰랐었을 때여서 네. 그래서 사실 1차 떨어졌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고요. 보고 얘기해. 그리고 2차 때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2차 때는 좀 속상하긴 했는데 크게 좌절하는 성격은 딱히 아니어서 이제 1년만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2번 시험 때는 진짜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면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해서 이번에는 붙었던 것 같아요. T이신 거죠? 네, T예요. 네, 알겠습니다. F 아닌 걸로 어쨌든.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멘탈이 근데 안 무너졌던 이유가 T 때문인 것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 비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서 잘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2차 때 제가 그러니까 2회 시험 때 모의고사를 매주 보면서 모의고사가 한 여름부터 잘 안 나왔을 때 좀 멘탈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때 좀 많이 놔버려서 공부를 이제 그때 놓은 기점으로 이제 되돌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니까 3회 때는 근데 또 막상 2회 때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저보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붙은 걸 보고 이게 모의고사 성적이 다가 아니구나를 진짜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깨달아서 3회 때는 이제 1월 1일에 딱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분명 내가 초반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더라도 한두 번쯤은 이제 떨어질 텐데 그때 무너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1월 1일부터 갖고 있었어서 이제 7, 8월 때 한두 번씩
그 순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멘탈이 좀 흔들리긴 했었는데 1월 1일부터 그 생각을 엄청 했던지라 그때도 그렇게 크게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을 좀 많이 학원을 다니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서로 모의고사 성적 떨어질 때마다 엄청 이제 스스로는 잘 보지 못하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말을 해주면서 더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정이 비결이었다. 네. 우정이랑 그 다음에 미리 어금니가 깨문 게 비결이었다. 네. 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극복 방법은 대충 들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1번 학생이 생각하는 슬럼프 정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슬럼프가 뭘까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지는, 아니 물론 매일 싫겠지만 이제 유독 더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저는 좀 공부하는 거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막 고3 때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2회 시험 볼 때 7, 8월에 갑자기 너무 하기가 싫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막 술도 먹고 집에도 빨리 가셨죠? 네, 집에 맨날 빨리 가고 자습도 안 하고 네.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무너져 보니까 다시 되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3회 때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기 싫어져도 이제 뭐 최소한 3가지 규칙 정도를 정해놨어요. 막 술은 절대 뭐 안 먹는다거나 친구들이랑 놀아도 이제 무조건 그날은 집에서 잔다. 다음날 무리가 안 가게. 뭐 아니면은 저는 이제 좀 스스로 엄격한 스타일이어서 뭐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8시간 막 이렇게 정해놓는데 1, 2회 때는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려다가 지친 것 같아서 이제 3회 때는 쌤이랑도 얘기를 해서 이제 쉼을 가져라 라고 하셔서 이제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뭐 최소 7시간 에서 10시간 잘 될 때는 그리고 일요일은 안 쉬고 싶어도 쉬었어요. 그냥 근데 몸에 무리가 가는 쉼이 아니라 친구랑 카페 가거나 뭐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쉼을 가졌던 게 그러니까 슬럼프가 크게 오지 않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언이 중요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으면 그걸 좀 대비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했다. 약간 이쪽으로 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나만의 합격 전략에서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이제 실행하는 타입인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 말고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생각했고 주요했던 전략 같은 게 있었을까요? 시험장 갔을 때. 전략은 네. 이제 저는 이 시험을 1회 때부터 봤으니까 일단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3회 때는 그나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날 아침에도 나만큼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침에 막 써놓고 그래서 당일에는 막 문제도 풀긴 풀었지만 막 과한 걸 하지 않고 이 시험이 타임 어택이 세다 보니까 이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셀프로 메시지를 써서 그걸 읽으면서 좀 셀프 가스라이팅을 좀 하고 들어간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무조건 뭐 몇 분 안에 뭘 넘기자. 그래서 안 풀려도 막 끝까지 풀려고 노력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잡혔으면 언어 논리에서 많이 점수를 못 얻었을 것 같고 그리고 2회 때도 이제 멘탈이 털려서 많이 못 풀었는데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걸 보고 진짜 끝까지 그 1, 2분 안에 한두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3회 때는 끝까지 진짜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가스라이팅을 잘하자. 하기 전략. 아, 그러면은 세부 만에 붙었을 때 딱 붙어서 합격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필기 때는 좀 끝나고 많이 망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채점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인정하고 이제 친구들 어떻게 응원해주지? 막 약간 이런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1차 때는 진짜 채점해보고 생각보다 너무 잘 봐서 이제 대박이다 이랬는데 2, 3차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막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은 아니라 엄청 행복했다기보다는 안심?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이제 후배가 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거나 또 이제 같은 도전을 하는 동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해보고 결정된 게 이거 하나라서 사실 다른 경로를 생각하지 않아서 오히려 3년 동안 이것만 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경로도 생각하시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붙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에는 이제 많이 큰 성취고 그리고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진짜 큰 각오를 하고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